제 생각에 이 화장실도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거 보시고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. 좀 지저분해서 더 그래 보이는 거고 타일 자체는 뭐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또 이게 첫 낙찰받은 집이고 첫 명도한 집이니까 또 의미가 있는 집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올수리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덧방 형식으로 하실 생각인 거고 화장실 그 면적은 요 평수에 비해서는 되게 큰 편인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리고 요 싱크대 그냥 네. 새로 싱크대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약간 애매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깨끗해서 요거 싱크대는 교체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근데 또 가스레인지가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 싱크대는 어차피 싸구려 싱크대니까 새로 그냥 인조 대리석 쿡탑 넣어서 하는 걸로. 그리고 그 밖에 이런 전등 같은 건 선생님이 뭐 직접 하실 생각인 거고 전등 뭐 이런 전등 같은 거 그리고 뭐 몰딩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예,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페인트 칠을 전체적으로 하실 생각인 거고 그 페인트 칠은 도배하기 전에 한번 다 싹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어요. 네. 요거 신발장도 교체를 하실 거고 이런 곰팡이 얘는 또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 곰팡이 페인트 저쪽에 외벽 쪽에 칠한 거 남은 걸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콘센트 얘가 제일 깨끗하네요. 여기 이 집에서. 네. 얘는 좀 신경을 쓰셨나 보다. 이런 콘센트도 한번 다 직접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네. 집 잘 보셨죠? 요 집은 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해서 처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집이 만나본 경험이 사실 없다 보니까 저는 또 이렇게 썩은 집 전문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막 걱정스럽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. 정말로요. 왜냐면 다 이거 수리가 됐다고 하는 거의 겉에 부분에 더러워서 우리가 보기가 안 좋은 것 뿐인 거지 새로 어차피 도배장판이나 뭐 수리를 할 거니까 이거 빌라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문제는 겉에를 못 고쳐서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개가 문제일 때 뭐 안에 관 문제이거나 특히 누순 거죠. 이런 거는 그냥 겉에 보이는 거는 충분히 고치는 거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. 근데 막 물 떨어지고 그런 거는 이게 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무섭거든요 사실. 막 수도 막히거나 수압이 약하다거나 물이 잘 안 내려가거나 사실 그거는 우리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네요. 예, 물은 네. 수압은 좋더라고요. 그럼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예, 수압은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몇 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는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는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명도는 오늘 하신 거고, 그렇죠? 예, 명도는 오늘 했습니다. 제 수업 끝난 지 얼마나 되신 거죠? 끝난 지가 일주 됐죠? 일주일밖에 안 됐구나. 예. 근데 요 집은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예, 수업 중간에 받았습니다. 받으신 거고 여기 거주하는 분은 채무자. 예, 채무자입니다. 채무자였는데 선생님이 낙찰도 처음 받으신 거고 예. 명도도 당연히 처음 하신 예. 건데 거기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잖아요. 예. 처음에. 맨 처음에 선생님 말씀대로 낙찰 받고 나서 왔고요. 근데 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테레비를 끄고 없으신 척을 하시더라고요. 이게 느껴지네요.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. 테레비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뚝뚝 누르니까 소리가 딱 끊겼다고. 예. 근데 이게 평소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. 작은 편인데 이게 TV 소리가 문 앞에서 잘 들리겠네요. 평소가 작아서. 안 날 수가 없죠.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그리고 한 2번을 3번을 눌렀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.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아요. 이게 뭐 저는 여러 번 했으니까 채무자분들, 세입자분들 만나러 갈 때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불편하거든요. 누르면서도 없어라 이 마음. 맞습니다.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메모를 좀 남겨놨고요. 연락해달라고. 근데 전화가 전혀 안 오더라고요. 연락이 전혀 안 와서 2, 3일 후에 다시 와서 그 메모하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좀 남겨놓고 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.
걱정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. 어쨌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처음 하는 건데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채무자가 연락이 안 올 때인 거잖아요. 분명히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메모도 남겨놓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. 그래서 저는 좀 강하게 나가셔라! 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그 제가 사진 갖고 있는 거는 이 화면에 영상에 한번 올려놓을게요. 그 메모를 2번째 남기시면서 연락은 왔고요. 네, 그래서 음료수 예. 이렇게 한 박스 예, 박스로 연락이 왔었습니다. 그 다음 날인가요? 연락이 왔더라고요. 네.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채무자이시니까 돈은 뭐 전혀 받지 못하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. 명도비를 네.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. 네. 그쪽에서 2주 후에 바로 나가겠다라고 연락이 오셨고, 그러니까 원래 막 있는데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이사비 주고 내가 언제 나가면 더 많이 빨리 나가면 더 많이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했더니 바로 나간다고 2주 한 후에, 거네요. 바로 나가신다고 하셨고 오늘이 그날이었고요. 2주 된 날이었고요. 그래서 2주에 돈을 받으시고 나가셨어요.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죠. 이렇게 예. 그 이사비를 지급하시고 영수증까지 받으신 거네요. 아직 그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서 그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사비 지급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금도 안 나갔는데 나 나가겠다고 하신 거네요. 그래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어떤 다음 주쯤에 다음 주중에 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영수증이라도 좀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서 남겨놨습니다. 잘하셨네요. 사실 이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. 연락도 안 오고 막 채무자는 보통 경매 그 난이도 중에서 그냥 저는 어렵다는 편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물건도 채무자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연락도 안 오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건데 잔금도 내기 전에 명도를 완료하셔서 저 돈을 더 애를 먹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. 사실 우리는 시간이 사실 돈인 건데 그만큼 시간을 번 거니까.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좀 빨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깔끔하게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시장에 내놓고 월세 수입이 빠르게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더 이익이니까요. 맞습니다. 저도 100% 공감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좋습니다. 그래서 명도는 잘 완료하신 거고 집 수리만 이제 다음 주 중까지 해서 하면은 사실 이게 선생님이 직접 하실 수리들이 많이 없어서 금방 수리하고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선생님한테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 집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도 지금 하시는 일이 회사원입니다. 회사를 다니시고 선생님이 마이너스 통장이 없었죠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업을 하면 그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만드셨으면 한다. 그랬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가지고 한도가 엄청 나시더라고요. 그러면 월급에 대충 짐작이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일도 지금 계시는 데서 꽤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? 뭐 같은 업종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죠. 연봉도 괜찮고 일하신 것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일을 하신 거잖아요. 근데 왜 경매를 시작하게 마음을 먹으신 건가 생각이 들어서. 저는 머리로 하는 것만 했었습니다. 사무직으로 해서. 머리가 좋으신 편인가 봐요. 아니요.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.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학교도 다녔고 그래서 석사 끝내고 이게 티가 좀 나시더라고요.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아니다. 석사 끝내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이제 그러셨어요? 박사 수료까지 그러니까 박사 이제 그 논문에서 저는 이제 못했어요. 그런데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가면 갈수록 머리로 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 후배들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이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약간의 위기 의식 같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게 나가보니까 그 새로운 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제가
아 이걸 계속 저를 그렇게 갈고 닦을 수가 그런 한계가 한계가 조금.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계기로 네. 몸으로 하는 게 어떨까?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 평생 지금까지 하면서는 다 이렇게 머리로 하는 일을 주로 예. 했으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쪽 몸으로 하는 예, 거에서는 몸으로 하는 거의 뭐 안 하시고. 예, 몸으로 익히는 기술을 계속 갈고 닦으면 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